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n Interpretable Deep Learning Classifier for Epileptic Seizure Prediction Using EEG Data입니다. IEEE S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3.758,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분야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LRP 분석을 하는 중인데, 이 논문이 제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환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딥러닝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LRP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했고, LRP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EEG를 이용해 뇌전증 발작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이제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뇌전증 발작 예측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약 24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뇌전증이 인지 및 행동 기능의 주기적인 장애에 위험이 있는 발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주제고 그리고 이 발작을 예측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의사의 업무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발작의 최종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 발작 전 기간을 식별하는 데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EEG 레코딩은 발작 패턴 및 초기 시간, 즉 발작 기간과 다른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국소발작 환자에 대한 여러 시도 후에 모델의 결정에 대한 설명은 발작이 시작되는 뇌 위치의 인풋 채널이 모델의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CHB MIT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표일과 같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23명의 소아 환자로부터 수집된 940시간의 장기간 그리고 연속적인 다중채널 두피 EEG 기록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17개의 전극이 사용되었고 샘플링 프리퀀시는 256Hz 그리고 노치 필터랑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노이즈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이제 관련 주파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발작 전 기간을 발작 시작 30분 전으로 설정을 하고 발작 종료 후에 30분은 제거를 해서 발작 후 기간에 영향을 배제했습니다. 그 후 겹치지 않게 5초 윈도우로 분할을 해서 각각 발작 간 그리고 발작 전 활동의 샘플이 52만 9,415 그리고 6만 6,782개를 생성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FBCSP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FBCSP는 raw 데이터를 이제 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추가 구성 요소로 매핑하는 공간 필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FBCSP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 주요 우울증 감지, 뇌전증 감지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제 EEG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데 쓰이고 필터뱅크와 CSP 알고리즘을 사용한 공간 필터링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필터뱅크는 입력 신호를 원래 입력이 고유한 주파수 하이 대역에 해당하는 여러 신호로 분리하는 대역 통과 필터 세트로 구성이 되고 공간 필터는 로우 채널 데이터를 활동 소스를 분리하기 위해 소스 공간으로 알려진 공간으로 투영하는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CSP 알고리즘은 한 클래스에 대한 출력 신호의 분산을 최대화하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 이를 최소화하는 변환 행렬을 계산합니다. 이 그림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 첫 번째 계층은 대역 통과 필터 세트를 학습하는 스탠다드 템포럴 2D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각각 원래 신호 내의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 여러 구성 요소를 출력합니다. 이때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인 템포럴 커널을 사용하면 2Hz에서 시작하는 주파수 정보를 캡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훈련을 안정화하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이 컨볼루션은 다른 맵과 독립적으로 각 피처 맵, 즉 이전 레이어의 출력에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합니다. 공간 필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시코마일 모양의 커널을 사용해서 구현이 되고 여기서 C는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모델을 정교화하기 위해 주어바울 레이어가 이제 추가되게 됩니다. 이전 계층에서 학습한 활동 소스 신호에서 피처 추출을 위해 2D 컨볼루션 계층, 액티베이션,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했고 출력은 최종적으로 드롭아웃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 마지막 단계는 소프트맥스 분류기에 제공되는 1차원 벡터로 피처를 평면화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LRP는 신층 신경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트워크 결정이 마지막 계층에서 시작해서 인풋 쪽으로 다시 전파되는 각 뉴런에 대한 렐레번스 스코어로 분해가 됩니다. 이미지 기반 분석에는 이 해석 가능한 신경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미지와 같은 파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연구 주제인 뇌전증 발작 예측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LRP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분류 결정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각 입력 포인트, 예를 들어서 픽셀과 같은 이런 입력 포인트에 점수를 할당해서 신경망 결정을 설명합니다. 예측 점수는 입력 레이어에 도달할 때까지 이 출력 레이어에서 하이 레이어의 뉴런으로 재배포되고, 그리고 입력 레이어의 각 포인트에 대해 렐레번스 스코어는 결정에 대한 기여도에 해당합니다. 높은 렐레번스 스코어는 관련 패턴을 나타내고, 렐레번스 스코어가 낮은 인풋 부분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fx랑 요 r 부분이 뉴런 J와 레이어 L에서의 프레딕션 스코어와 렐레번스 스코어라고 할 때, 이제 다음 속성을 만족하는 모든 전파 규칙은 LRP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요 1번 방정식이 검증될 수 있도록 레이어 간의 관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노드의 렐레번스 스코어는 이 식 2번과 같이 상위 계층의 노드에서 오는 렐레번스 스코어의 합과 동일한 양으로 하위 계층의 노드에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파 규칙은 관련성 점수가 뉴런 활성화 또는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수 점수는 이제 기능의 존재에 해당하는 반면에 음수 또는 널 값은 패턴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제 위에 나열된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이제 실제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여러 전파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세 가지의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룰입니다. 이 직관적인 규칙은 뉴런의 사전 활성화에 대한 각 입력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관련 스코어를 재분배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로컬 아티팩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클래스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이 클래스가 여기 있는 성이라고 할 때 성 외 다른 주변 부분들이 많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실론 룰입니다. R이 뉴런 활성화의 작거나 널 값에 대해 무한한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의 항 입실론이 분모에 추가가 됩니다. 이 규칙을 적용했을 때 faithful하고 정확한 표현이지만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예시가 요 LRP 입실론 룰 그림입니다. 다음은 감마룰입니다. 감마는 퍼스티브 에비던스의 중요성을 컨트롤합니다. 따라서 조밀하게 강조 표시된 기능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이 없는 기능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예시 그림을 보면 다른 룰들에 비해서 감마룰의 경우 좀 더 이 캐슬이 명확하게 포지티브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가로등이 함께 선택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상위 레이어에는 베이직 룰, 그리고 중간 레이어에서는 입실론 룰, 그리고 하위 레이어에서는 감마 룰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발작 및 발작 전 분절 분류는 발작 예측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전증 패턴은 발작에서 발작까지 환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법 분류가 어렵습니다. 발작 예측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차 대상 모델을 통해 수행하거나 각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별 모델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별 모델의 경우에는 각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수의 발작을 기록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실용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별 모델링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검증 테스트를 했고, 훈련은 최대 500에코까지 실행되거나 밸리데이션 로스가 최소 20에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23명 환자에 대한 특정 대상 발작 예측을 위해 제안된 아키텍처를 평가를 했고, 전체 평균 정확도는 90.9%,
90.9% 그리고 모델은 0.041로 평균 잘못된 예측 비율이 낮았으며 이는 좋은 예측력을 나타냅니다. 환자 독립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23명 환자로부터 얻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훈련 세트,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를 이제 동일한 비율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시간당 0.6의 잘못된 예측 비율로 센시티비티는 67.17% 그리고 F1 스코어는 65.84%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잘못 감지된 발작 전 EEG 샘플에 대해 개별 기능의 관련성 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토포그래픽 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렐레번스 스코어를 시간에 따라 평균화했고 여기서 양수값은 분류 결정에 도움이 되는 피처고 음수값은 예측과 관련이 없는 피처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국소 전두엽 발작이 있는 7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발작 전 샘플에 대한 LRP 피규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세트 중 이 토포그래픽 맵을 그린 7명의 환자 정보만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서 이 오리진을 보면 모두 프론탈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국소 전두엽 발작이 있는 7명의 환자라는 뜻이고 피겨 A를 보면 정확하게 분류된 발작 전 샘플 그리고 B가 잘못 분류된 발작 전 샘플입니다. A를 보게 되면 이제 전두엽 부분에 여기 지금 빨간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 부분이 분류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고 이는 발작이 일어난 영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값이 가장 높은 잘 분류된 샘플이 발작이 발생할 전두엽 영역에서 높은 관련성 점수를 갖는 반면 잘못 분류된 샘플은 관련성 점수 분포가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EG 데이터를 사용한 환자 독립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서브젝 모델링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며 23명의 환자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테스트를 했을 때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는데 환자 간 EEG 데이터의 상당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크로스 서브젝 발작 예측은 환자별 모델링보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모델은 언론 서브젝의 데이터에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LRP를 통해서 발작 시작 부위의 채널에서 추출한 특징이 발작 전 세그먼트 분류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LRP를 적용해서 분류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채널을 확인을 했고 환자의 발작 위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프론탈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지 즉 이제 오리진과 LRP 피규어의 포지티브 값 영역의 위치가 동일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던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많지 않은 레이어인데도 레이어별로 LRP 룰을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이 세 가지 룰을 사용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